빨리 해라 빨리. 왜안 줘요? 왜 안 줘? 말로 해보라고 말로. 기업을 건드려서 왜안 줘? 자, 조용. 자, 조용히 하세요. 자, 박수 3번, 2번, 3번. 네, 조용히 하십시오. 자,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 원칙은 사회에서 거리를 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한 600명 들어가는데 지금 한 200명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마스크를 쓰신 분, 다음에 열이 없으신 분, 그걸 잰 다음에 들여보내드리는 걸로 했으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협조해 주시고, 이분들 잘못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건강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질서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스크 있는 분, 다음에 열이 없는 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회도 상대하라. 조회도 상대하라. 삼림방이 웬 말이냐? 조회도 사퇴하라. 빨리 줘야죠. 들어가야 되지. 여기서 떠들어서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나쁜 제자. 기다리나요? 기자회견을 개대적으로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인이 무시 저는 이만큼만 보이면 지금 애들까지 말씀드리고 뭐야 이게? 5월 14일 전에 빨리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이 동작을 압박해야 됩니다. 이래 뭐 하는 거예요? 친구는 어디 가냐고? 강남구가 2시간 넘었어 지금. 국회의원 국회의사당 앞에 야외에서 했으면 좋은데 마이크 설치하고 이걸 발부를 해줘야 될 까이가. 마이크 설치하고 바깥에서 했으면 좋은데 그랬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책임자 어디서 책임자? 잠깐만 얘기를 해봐요. 뭐 시간 지나고 돈이 그러니까 여기야. 이상호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노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빈 소개가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의 김경재 대표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 순서는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의 성준경 상임대표님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장하시네요. 인천시민단체 연합 대표 성중경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선거는
근간이 되는 것이고 꽃이고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4.15 선거는 불법 선거고 부정 선거입니다. 이 선거법 156조 6항에 보면은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코드를 사용 안 하고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이 불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정된 증거를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보다 이 통합당이 더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33%고 통합당은 34%인데 지역에서는 아주 참패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당일 그 출구 조사에서는 통합당이 더 많은데 이 사전 투표에서는 다 완전히 지금 알았습니다. 이 서울, 인천, 경기가 63대 36, 63대 36, 63대 36. 예, 이게 바로 이 부정선거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시민대표나 대한민국에서 지역구를 2번을 찍고 당은 10번을 찍자.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가 캠페인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0대 총선에서 75만 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500만 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50만 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부정선거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조수아 TV하고 공동을 TV 오셨는데 또 우리 지만은 박사라든지 박영아 박사라든지 박성현 박사라든지 저 월터 이베인 교수라든지 다 이분들이 이건 완전한 사기고 이건 조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처음에 이 미통당이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이 태극기 세력을 다 배제해버리고 탄핵하고 야합을 한 겁니다. 마음엔 안 들었지만은 우리가 이번엔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이 미통당을 밀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 기독자유통합당에서도 지역구 행정을 못 내게 하고 자유공화는 못 내게 해서 완전히 탄핵을 하고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당이 잘못된 게 있지만은 절대로 선거는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선거의 진 게 아니고 투표는 이겼는데 우리가 캠페인에서 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인을 통해서 이 사회가 투표가 얼마나 잘못된다고 확인하시고 온 국민을 깨우고 국민이 총범위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성승경 목사님, 대표님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나라에 위해서 아직도 달리고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 가지군요. 예, 아직도 밖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한 50여 분 정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한 자리 건너고 한 자리를 지켜주시고요. 뒤에 계신 분들은 앞에 계단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마스크를 좌석에서 꼭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혼자 떠들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했는데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또 언론에게 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언자분들이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다음 순서는 오늘의 특별 발언으로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공병호 TV 대표로 계시는 공병호 박사님 올라오셔서 특별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제 허락된 시간이 지금 20분이나마는 제가 10분을 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부정 의혹을 많이 정정해내는데 큰 이익을 담당하신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10분 정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장문의 기자 보도문들을 기자문에 돌렸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방영하는 공병호 TV에서는 그 기자 보도문하고 관련 자료하고 영상을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좀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첫 번째는 조작론이냐 음모론이냐 이런 여부는 이미 물 건너간 주제입니다. 저는 조작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건을 3단계로 봅니다. 1단계는 조작 여부를 검증하는 일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그 조작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했냐는 문제를 따지는 일종의 수사 과정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처벌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 가운데서 1단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그걸 검증하자 이런 이야기는 굳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물을 겁니다. 공박사 조작론 증거가 어디냐? 여러분 옛날식으로 생각하면은 어디 저기 인천 부두에 있는 창고에 이 야당표가 숨겨져 있는 그런 상태를 생각하겠죠. 그게 이제 아날로그 세대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증거는 결정적인 증거는 21대 총선이 끝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 통계 자료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는 지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폭파시킬 수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거의 콩고나 리비아 수준으로 떨어질 겁니다. 아마 이 사건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정치학 교과서나 통계학 교과서에 한국의 디지털 데이터 조작 사건이 아마 사례로 아마 떠오를 전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한탄을 한 것은 이 통계가 갖고 있는 무서움, 숫자가 갖고 있는 무지막지한 그런 힘을 고려하게 되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것은 통계는 범죄자가 남긴 지문과 같기 때문에 범죄 행각이 고스란히 데이터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입을 다물게 하고 누구를 박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계에서 뭘 찾아냈냐? 이 통계에서 찾아내는 결정에서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씨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조슈아 씨가 찾아낸 것은 조작감입니다. 조슈아 씨가 찾아낸 것은 지역별로 특화된 종로의 3, 서울의 4 이런 식으로 3, 4, 5, 6, 7이라는 조작감. 왜?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통계 분석을 통해가지고 이게 조작된 것을 학문적으로는 가측 오차라고 합니다.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찾아낸 것을 여러분 역순으로 다시 수정하고 보정하고 교정을 하니까 정상값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4월 16일 날 이건영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전투표 보정값이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표를 훔쳐갔느냐. 현재까지 알려진 그런 연구는 얼추 사전투표의 총 득표수 가운데서 전국에서 20% 정도를 가져간 겁니다. 20%. 그 20%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표 빼돌리기 모델입니다. 그 모델은 재미 경제학자가 은퇴하신 분이 제보를 한 겁니다. 공박사 아무래도
그런데 그 이론하고 바실리아의 조슈아 씨가 이야기한 표 관리의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20%를 정부에서 가져갔는데 여러분 지역구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발표된 지역구의 사전 득표율이 그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름을 붙였는가 하니까 가짜 사전 득표율이다,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수정 작업을 하면 여러분 오늘 제가 공개하는 통계를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역구에서 평균적으로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0%가 상승됐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를 10%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구하면은 진짜 사전 득표율이라는 것이 딱 구해집니다. 그리고 10%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전 득표 총수에서 20%를 일단 빼돌려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지원해주고 나머지 남은 80%를 가지고 다 득표율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접전 지역에서 모두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검표 작업이 이루어지면 선거인 명부 조작과 같은 일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고 가정하게 되면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제가 볼 때는 승부가 교체될 거라고 봅니다. 제 예측치는 최소 35석에서 39석 정도까지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나라 전체 그걸 거시적으로 보면은 20%를 가져다가 자당 후보에게 밀어줬고 지역구에서 보면은 지역구에서도 여러분들 10% 정도를 올려주고 10% 정도 빼앗는 그런 구조가 그러니까 거시적 미시적으로 20% 정도의 표 빼돌리기와 같은 그런 것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통계적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죠. 지금 우리 한간에 선거인단보다도 투표인 수가 많죠. 그것을 마이너스 1 문제 혹은 유령 투표자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를 미리 빼가지고 돌려주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검증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는 저는 이 정도의 통계적인 그런 증거 자료는 실물이 없더라도 이 정도의 통계 자료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기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님들도 몇 분이 오셨으니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비겁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낙선자는 선거에 떨어졌을 때 그 낙선자가 갖고 있는 낙담과 좌절감과 패배의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정거 보전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엄청난 용기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저한테 전화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장소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낙선자를 압박을 하지 마시고 당선자하고 미래통합당에게 누구가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표를 빼앗겼으니까 누구가 나서가지고 의혹을 풀으라고 여러분이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돼요. 오늘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번 사건은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디지털 데이터 조작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전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은 여야를 불문하고 좌우익을 불문하고 엄정한 수사 과정을 거쳐서 주모자급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모든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책무를 물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 시원합니다. 경례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 통계적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명호 박사님 발표문이 데스크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 받아가시고요. 파일로도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스태프진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바실리아 조슈아 선생님 올라오셔서 나머지 특별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로 없으시면 5분 할 거예요.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 조작 의혹 기자회견을 조슈아 씨, 요걸 보고 하시죠. 네. 요걸 보시죠.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불법 선거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21대 총선이 조작된 정황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유독 사전투표에서만 사전투표 데이터에서만 조작된 정황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투표용지에만 QR코드가 있다는 것이 강한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밝히신 부정투표 선거의 최고의 권위자 밀베이 교수님이고요. 그런 이제 설명들을 쭉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지역구 부분에서 20대와 21대 총선이 확연히 조작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 비례대표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게도 작은 군소정당에서 상당히 대량의 조작이 표를 뺏어간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나리오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온라인 해킹에 의한 조작입니다. 이것은 2당에서 1당으로 약 20%의 비율로 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 갈기 혹은 표 바꿔치기라는 이름으로 국민들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사전 투표함 부정에 의한 조작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당의 표를 20% 정도 사전 투표함 혹은 기타 등등에서 몰래 추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쪽의 부분이 바로 전산 조작, 해킹에 의한 조작입니다. 위에 지금 계속이나 투표 분류기회가 가장 큰 의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분류기에서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그리고 이 투표용지는 어떤 투표회사에서 왔는지를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서 당일 투표가 개표가 될 때는 아무 일 없이 모든 것이 무난하게 틀림없이 잘 진행이 되지만 일부러 사전투표는 제일 처음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마지막에 개표된 사전투표에는 저런 루트를 통해서 다른 조작 서버를 경유해서 데이터가 변경됐다는 그 정황으로 시나리오를 예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래를 보시면 표 얹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국민들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에서 전체 표가 1000표라고 했을 때 그 1000표의 20%인 200표를 민주당이 더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검증을 통해서 오차 0.몇% 이내로 상당히 근접한 검증이 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증거
물품들을 증거 보존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버 및 백업 서버입니다. 둘째, 분류기와 계수기입니다. 셋째, 중계기, 라우터입니다. 넷째,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투표용지와 선거 인명부입니다. 이것이 왜 증거로 필요한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버 및 백업 서버입니다. 백업 서버에는 QR코드가 있을 경우에만 사전 투표 집계가 그쪽으로 백업 서버 쪽으로 흘러가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초기에 이 조작 서버가 중국이나 다른 해외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였지만 너무나도 그 선관위가 백업 서버에 대해서 급하게 이걸 처분을 폐기를 하려는 것을 보아 추정을 하였을 때 아마도 이 백업 서버가 조작 서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버 및 백업 서버까지 다 반드시 증거를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서버에는 아마도 제 추측에는 데이터가 조작된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조작된 데이터가 별개의 경로로 흘러온 그런 기록들이 정확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지운다고 하더라도 현재 검찰의 수사 능력으로는 이 증거를 인멸한 그런 기록까지도 다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서버가 조작 서버는 중국이나 해외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동전 매치 얻었다고 선관위에 바로 옆에 있는 백업 서버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명백한 조작이다! 다음으로 분류기와 계수기입니다. 분류기와 계수기는 여러분, 분류기와 계수기는 인터넷에 연결을 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선관위의 홍보에도 절대 분류기와 계수기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분류기에서 어떤 전산망에서 코드를 다운받는 절차가 명백하게 그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후님께서 도와주셨는데요. 그리고 계수기에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거는 표를 세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이것도 어떤 국민들께서 유튜브께서 제보해 주셨고요. 유튜브께서 찾아주신 그런 내용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이게 선거 그 개표 현장에 있는 관리자가 투표 분류기를 처음 켰을 때 어떤 절차로 시행하는 거에 대한 업무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 분명히 전산망에서 후보자 정보를 코드를 다운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전산망에 연결되었다는 본인 스스로의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거는 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잠깐 다운받는 코드가 도대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조작값, 지역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는 조작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른쪽을 보시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참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참관해 보신 분. 거기 보시면 계수기가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몇 장인지, 100장인지만 확인하는 그 표시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특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특허에는 보시면 플러스 상사라고 되어 있고요. 개표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똑같은 동일 모델의 특허가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누구든지 검색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너무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센서가 있는데요. 이 센서는 몇 장이 지나갔는지 숫자를 세는 센서가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몇 번째 후보를 찍었는지, 제가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이 사진은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특허청에 검색해보면 이 계수기에 이 표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특허를 지금 낸 겁니다. 몇 번 후보를 찍었는지를 이 계수기가 판독합니다. 여러분, 계수기가 왜 몇 번 후보를 찍었는지 왜 판독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는 처리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CPU에 해당합니다. 원래 이 개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절대 전산적인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산 처리 부분이 있고요. 또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이 아래 부분에 통신부라고 있습니다. 통신부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개수기의 데이터를 어디든가로 송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 말도 안 된다 진짜로. 여기에 있는 내가 몇 번을 찍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저절로 전송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이 특허청에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계기입니다. 라우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집에 다들 갖고 계신 무선 공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이것이 전용손 장애 시에 대체용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선 장비가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무선 장비의 대체제로 전용선을 쓸 수는 있지만 그 반대로 쓰는 예는 물론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어떤 장비와 연결되는 중계 장비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장비를 연결을 했고 그 어떤 데이터를 외부로 송출을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ABC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허위 중계제라고 추정을 했지만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전 투표 용지가 되겠습니다. 사전 투표 용지에는 QR코드가 있고요. QR코드에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여기에 절대 개인정보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너무나도 큰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가장 첫 수업 시간에 배우는 키 밸류, 키 값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QR코드를 분석한 어떤 유튜버께서는 이런 내용으로 QR코드에 정보가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분명히 연도와 어떤 투표소에서 투표했는지 내용이 있는데 이 비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운데 있는 일련 번호만으로도 이 바로 키 값을 추출해낼 수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선거인명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제가 종이로 올려놨지만 여기에서 키값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선거인명부가 종이로 된 것이 아닌 서버에 있는 데이터로 된 선거인명부입니다. 그래서 QR코드에 있는 일련번호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특정한 키가 선거인명부의 키하고 여기 등재번호하고 연결되면 그러면 아까 그 조작된 내용과 함께 어떤 국민이 누구를 찍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가 결합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대학생이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을 때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수업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투표 용지와 선거 인명부입니다. 사전 투표함의 관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수많은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인수보다 더 많은 표가 있다든지 그리고 투표 용지에 이걸 밝히기 위해서는 투표 용지의 일련 번호를 일일이 대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일일이 대조하기가 힘들도록 바코드는 숫자가 분명히 보이는데 숫자를 한 번에 판독하기 어려운 QR코드를 또 사용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량으로 표를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출력된 흔적이 있는지 분명히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선거인명부가 실제로 그 사람이 투표한 것이 맞는지 혹시 중국인인지 외국인인지 혹은 선관위에서 최근에 몇 년간의 데이터를 추적해서 사전 투표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의 데이터를 추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확인하면 나는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다 다른 거 다 알고 계시고 직접 선거 현장에서 일일이 참관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외국 시민들께서 사진 찍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첫째, 빳빳한 투표용지. 그리고 그냥 무슨 노란 통에다가 전혀 관건장치 없이 이렇게 이동되는 표들. 그리고 한밤중에 켜져 있는 선관위 사무실. 그리고 잘게 찢어져서 버려져 버린 이 투표용지들. 이 투표용지들은 투표용지가 맞다고 연합뉴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은 헬스장에 이상하게 방치되어 있는 사전 투표용지들, 그리고 투표 봉인지를 뜯을 시간 이전에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봉인지들, 그리고 사인이 맞지 않은 봉인지들 모두 국민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기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국민들의, 이 정의감이 살아있는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자, 통계상 조작의 증거는 많아지고 국민의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직도 증거의 보존과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관위의 의혹 해명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통합당 찍으신 분 있으십니까? 민주당 찍으신 분 있으십니까? 민주당 찍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정당을 찍는 것은 국민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투명하게 정말 합법적으로 조작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받는 것은 국민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인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조작을 발전하고 계시는 우리 공병화 박사님과 바실리아 조샤스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명히 검찰 수사가 착수될 때까지 우리들의 목소리를 계속 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15일 전에 재검표를 다시 추진해야 되는 곳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언론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정말 진실이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정확한 방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밖에 계신 분들이 모두 안으로 입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측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냥 한 자리 떼지 말고 다 자리에 착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게 가운데 앉으신 분들 빈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서 계신 분들 자리 보시고 뒤에 빈자리, 중간중간 빈자리에 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마스크. 네, 그리고 지금 문 밖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답니다. 먼저 앞에부터 자리를 채워주시고요. 앞좌석이 다 차면 그때 이제 복도도 채워주시고 뒤에 계신 분 앞좌석으로 앞자리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뒤에 여기 앉으신 분, 여기 뒤에 우측에 앉으신 분들 일어나주세요. 거기가 통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먼저 나와주세요. 네, 저기 해주세요. 네, 아니. 네, 어서 정리해 주십시오. 예, 뒤에 복도에 앉아 계신 분들, 계단에 앉아 계신 분들 앞자리 많이 비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앞자리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2시간 가까이 할 겁니다. 편한 자리에서 예, 편하게 들어주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3분 정도만, 2분 정도만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 당하고 있다. 지금 통전 통화에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신 겁니다. 예, 느끼신 분들은 많습니다만 그 중에 여러분들은 용기 내서 이 자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오시니까 좋으시죠? 텔레비전에서 보였던 정치인들도 많이 계시고, 다음에 우리 공병호 박사님, 조슈아 씨, 또 여러 계세요. 서향기 목사님도 어디 계실 거고, 여기 아까 여기 안상수 의원님을 왜 소개를 안 했죠? 잠깐 일어나서 아까 하셨나요? 네, 네 여기 네. 우리 예. 자,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전에 보니까 유튜버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오늘은 비싼 카메라도 많이 왔습니다. 카메라 한 대에 수천만 원씩 하는 ENG 카메라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몇 장의 종이와 몇 장의 종이 부스러기와 몇 장의 사진과 또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과 여러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미리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판을 바꿀 만한 큰
예,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께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는 과정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 과정이 훼손되거나 왜곡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번 선거에 증거를 내놓으라. 가장 큰 증거는 저 숫자들입니다. 이거를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건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죠. 저 인천 연수구을에서 제가 사전 관내 선거에서 100표를 얻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전 관외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그건 뭐 그냥 그런 겁니다. 근데 저랑 같이 싸우던 정일영 후보가 있어요. 민주당에. 그 양반이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사전 관외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그건 좀 이상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나? 뭐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정미 후보가 있습니다. 이정미 후보가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사전 관외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이건 이상한 일이죠.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세계에서 제일 이상해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성현 통계학자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해가지고 만드셨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오기 힘든 저 밑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0393471 0391530 0391427 저렇게 똑같은 비율로 사전 선거가 배분이 된 겁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우리 통합당 후보 전체가 얻은 표와 민주당 후보 전체가 얻은 표를 비교해봤더니 통합당은 36%, 민주당은 63%를 얻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경기도에 갔더니 똑같이 63, 36, 인천에 갔더니 63, 36. 이건 이상해요. 한참 이상하죠? 이게 바로 조작 선거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정치인들한테 가장 시청률이 높고 호응도가 높은 방송이 바로 개표 방송입니다. 개표 방송 중에서도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신경은 쏠리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텔레비전들이 있고 그때 5, 4, 3, 2, 1 빵! 하고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민주당 100표, 100석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긴 쪽에서는 이런 표정들을 짓습니다. 저 보세요. 와, 제가 지난 2018년 6.23 지방선거 출구조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좋아들 하죠.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번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를 했는데 아무도 웃질 않습니다. 아무도 웃질 않고 심지어 웃지 않으면서 몇 분이 박수를 쳐요. 이게 최대 170석까지 당신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압승을 거둔다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그러면 난리를 쳐야 돼요. 난리를.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박수 치는 사람이 옆에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조용히 하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뭐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선거의 1등 공신이라면 1등 공신이고 선거를 해서 우리 당이 압승을 거뒀다면 저는 굉장히 좋아하겠습니다.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대통령님께 가서 대통령님, 제가 이번에 잘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저 100억 원만 주세요. 아니면 저 총리 시켜주세요. 아니면은 당대표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공영기업 이사장 하겠습니다. 아니면 대사로 보내주십시오. 이럴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그러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선거 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 대승을 거둔 내 1등 공신이 누군지는 다들 합니다. 예. 바쁜 시간 쪽에서 볼리비아 가고, 바쁜 시간 쪽에서 중국 가고, 볼리비아 가서 이 개표 조작 뭐 이런 거 했는데 대통령이 뭐 쫓겨났다는데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걸 좀 조사하고, 중국에 가서 IT 기업들과 MOU 체결하고, 그런 분들 만나면서 정말 동분서주 열심히 일했던 분이 양정철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양정철 씨는 대통령께 그 말씀드렸어야 해요. 다음날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선 결과가 무섭고 두렵다. 여기다 안 썼는데 나는 정계를 은퇴한다 이랬어요.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 미추홀 을구에서 이번에 윤상현, 안상수 두 후보님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2등을 했어요. 171표. 이번 1, 2위 간의 최저 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재검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참. 왜냐? 제가 재검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검표하면 이거 선거 불복하네 라고 공격을 할 게 뻔했어요. 그게 약간 부담이 됐었는데 이분이 여당에서 치고 나가면서 저 억울합니다. 재검표하겠습니다. 그러길래 잘 됐다. 쾌재를 불렀습니다. 난 묻어가면 되겠네. 저 사람 뒤에. 호기롭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한밤중에 갑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뭐라고? 생각이 짧았다. 저는 생각이 짧아서 본인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말렸을 거예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네가 감히 재검표를 하려고 그래. 그냥 참아. 이런 전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이 알겠죠. 이런 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 하려면 좀 해야죠. 왜 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긴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저런 번복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 당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왜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떨치고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1.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표가 알고 이런 거 그냥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받아주고 이래서 하면 쉬운데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표를 얹었을까? 표를 갈았을까? 표 얹기는 뭐고 표 갈기는 뭐야? 표 얹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을 텐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전모에 대한 생각이 좀 복잡해요.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대개가 이건데, 두 번째는 정치인이 선거 결과에 불복한다는 인상을 주면 정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 괜히 재검표를 했는데 표가 그대로 나와서 그럼 나는 완전히 죽는 건데, 그리고 내가 보니까 많은 차이로 졌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월터 미대인 교수께서 어제 새로운 논문을 쓰시면서 친절하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아주 똑똑한 젊은 변호사 한 분이 정리를 해주신 건데, 월터 미베인 교수는 229신가에서 사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27개는 당락을 바꿨을 만큼의 사기가 저질러졌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게 놀랍게도 민주당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민주당 사람들은 이제 보면 예를 들어 정의령이라고 써있는 건 저 연수원이니까 저예요. 하지만 밑에 보면 미래통합당 분들이 쭉 당선이 된 게 있는데도 그것도 잘못 계산됐을 수 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러면 저분들은 억울하고 화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까보면 돼요. 재검표하면 됩니다. 재검표 하자는데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저 혼자 하면
사람들이 제 것만 막 바꾸려고 할 거 아니에요. 바꿔서 무슨 뭐 방법이 있다면 표도 바꾸고 막 그러겠네. 그런 다음에 제 것 깠는데 제게 다 정상으로 나온다. 제 것만 이제 손을 썼으니까. 그럼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증거보전 신청과 당선 무효, 선고 무효 소송 이걸 함께 나서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제 몇 가지 네가 자신하던 그 증거가 뭐냐 이런 걸 좀 제가 내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박병리, 박성중, 이정호, 이진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분들이 어디 분들이죠? 서초을이네요. 서초을 선거. 서초을 선거지 투표지를 왜 내놓고서 이거 증거라고 그러냐? 여러분 놀랍게도 이 표가 어디서 발견됐느냐? 분당을에서 발견됐어요. 이상하죠? 이상해. 말도 안 되는구나. 한 장이 재미없잖아요. 여기 또 있어요. 여기는 김은혜가 보이네요. 김은혜. 여기 분당갑이에요. 분당갑에 이 사전 투표지, 저 QR코드가 찍혀 있으니까 사전 투표지입니다. 저 사전 투표지가 분당갑이죠. 분당을에서 발견됐습니다. 김민수 후보 나오셨습니까 여기? 김민수 후보 안 나오셨네요. 예. 아까 왔었는데. 예, 이따 오셨으면 여기 이거 말고도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이 분당을에서 발견됐는데 저 QR코드를 찍어봤더니 갑이의 QR코드였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제 슬슬 분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이 분류기 그림이 뚜렷하지 않군요. 이 투표 용지를 이렇게 막 분류해주는 분류기야말로 분류만 하면 돼요. 분류만 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빼서 가서 세보면 됩니다. 이게 분류기인데 제가 가만히 보면 1번 후보한테 뭐가 가느냐면 00000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그러니까 백지 상태의 투표지가 지금 1번 후보로 들어가는 장면이 그렇게 찍힌 겁니다. 이제 저렇게 되면 이게 혼표라고 하는데요. 혼표가 돼요. 저는 00 이런 게 들어가면은 혼표가 한 30장이 막 들어간다면 셀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한 표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수제표라는 게 도로록 한번 이렇게 돌려보는 거거든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표, 두 표가 100표 중에 한 표, 두 표가 저렇게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혼표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장면이 저렇게 찍혔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이 기표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 투표 용지입니다. 이것도 잘 안 보이네요. 그런데 6장, 5장의 투표 용지가 있는데 그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도장이 안 찍혔어요. 다음에 옆에 이 숫자가 있는 것은 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모나게 오른쪽 아래 세모나게 번호가 있는 부분은 자른 뒤에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 QR코드가 없는 걸로 봐서 당일 투표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당일 비례 투표인데 저 숫자를 찍지도 않았고 투표 날인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와. 이게 그날 무더기로, 그런데 저것도 어디서 발견됐느냐? 사전 투표 용지들이 담겨져 있는 사전 투표 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이 아직도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092002, 093 하는
일련 번호가 붙어 있는 당일 투표지입니다. 이 투표지.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 네, 투표지 이게 바로 조작의 증거입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경기도 모 우체국 앞에서 발견된 파쇄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봉투와 함께 갈려져 있어요. 이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보통 투표지는 인쇄가 돼서 나옵니다. 인쇄가 돼서 쌓여 있어요. 그래서 투표한 사람 투표지를 주고 투표해서 남은 거는 남은 것대로 보관을 합니다. 근데 사전 투표지는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를 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냐면 프린트해서 옆에다 쌓아놨다가 이게 소용이 없어져서 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예? 이 투표용지를 뺀단 말이에요. 사람이 올 때마다 빼요. 사람이 올 때마다 뺍니다. 미리 인쇄해 놓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사람이 올 때마다 뺀 게 여기에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갈려져 있어요. 이건 뭐예요? 누군가가 투표한 투표지를 갈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우체국 앞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표가 된 것, 다음에 QR 코드, 다음에 직인 같은 게 찍힌 이 빨간 부분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이 왼쪽에 뭐 저 헬스클럽이죠. CCTV도 없는 헬스클럽에 사전 투표 용지들이 저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저렇게 들고 다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표 얹기냐, 표 갈기냐, 표 갈기는 이쪽 사람이 가진 표를 이쪽으로 얹는 게 이제 바꾸는 게 표 갈기고, 표 얹기는 부정한 표를 가져와서 집어넣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번에 저질러졌다는 증거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색깔도 보면 비례 투표용지가 길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파래야 돼요. 이 파란색이 아닌 색깔이 다른, 서로 색깔이 다른, 같은 투표함에서 나왔는데 색깔이 다른 비례 투표용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례대표에 무효가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조사해 봐야 합니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에서는 0.5% 그러니까 1000장에 5장밖에 무효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에는 2.8%예요. 1000장에 28장에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지역표 따로 하고 한참 100m 가가지고 비례대표 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개 같이 받아가지고 여기다 깔아놓고 한 번 꽝 찍고 이쪽에 꽝 찍는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437 이런 기표도 하지 않은 이런 표들이 무더기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왜 거기다 집어넣었을까요?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또 사이버 수사대들 발동이 돼서 많은 좋은 의견을 올려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조슈아 씨가 말씀해 주신 계수기입니다. 계수기는 말 그대로 숫자를 세는 기계입니다. 은행에 가면 돈 세는 기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허 신청을 한 특허 서류를 쫙 봤더니 밑에
외부 컴퓨터로 전송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하는 통신부들이 통신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표용지 개표 계수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조슈아 씨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너무 길어서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다 세있죠. 그런데 이게 조작이 됐다는 증거들을 얘기하셨잖아요. 숫자로 볼 땐 이것도 누가 손을 댔다. 그럼 우리는 생각했어요. 아니 손으로 다 세했는데 손으로 센 걸 갖고 확인한 걸 갖고 어떻게 조작을 한단 말이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세계 최초로 이렇게 긴 것도 셀 수 있는 계수기가 제작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이번에 쓰였어요. 근데 그 계수기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계수기에 들어가지고 착착착착 하면서 한 번씩 나갔어요. 이제 거기에 생각을 해서 감안을 해서 이거는 계수기 안에 이런저런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겠다. 안 그러면은 이걸 조작할 수 없다. 이게 그 궁금증의 시작인데 여기에 바로 묶여 있습니다. 이 플러스 상사가 이번에 계수기를 납품한 회사입니다. 근데 플러스 상사가 개발한 계수기에는 외부 컴퓨터로 전송하는 통신부가 장착이 돼 있었다. 그냥 세는 게 아니고 요거 하나 찍고 누가 뭐가 몇 메가 나오고 몇 메가 나오고 그리고 통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정부 당국 또 조사 당국에 요청합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를 이 긴 계수기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뜯어볼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공개적으로 시연이라고 할까요? 이걸 뜯어보는 작업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제 서향기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건데 이게 아마 동영상이죠. 한번 틀어봐 주세요.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쓰지 않은 기표하지 않은 표들 무효표로 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섞여 있는 겁니다. 투표하지 않은 용지가 빈 용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네, 다음에 오른쪽. 비례대표, 무효표 찍히지 않은 게 복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0명씩 넘게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투표지는 관외 투표지로서 관외 투표지 보관한 장소에는 CCTV가 없거든요. 그런데 100명씩 표를 안 찍고 기권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관내 투표가 있는데 우리가 당일 투표가 아니고 사전 투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전 투표 2시간씩 줄 서서 막 했습니다. 이렇게 줄 서서 가서 투표를 한 사람들이 과연 저거를 아무것도 찍지 않고 집어넣고 나왔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생깁니다. 자, 이것도 예, 알바생이시라고요? 예, 이 억양이 좀 귀에 닿지 않는 억양의 한 분이 네, 저 알바생입니다 이러시네요. 알바생들이 저기 와서 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 중국 동포들, 중국인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뭐죠? 네, 잠깐만요. 이거부터 합시다. 잠깐만요. 자, 이거는 여러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내부 정보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분류기,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투표 분류기는 두두두둑하고 그 분류만 할 뿐이다. 그럼 제일 좋겠네요. 민경호권 이쪽으로 가고 뭐 정일련권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그것만 딱 들고 우리가 하나 둘셋넷 세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낸 건 이 투표지 분류기가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중앙선관위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투표지 분류기가 있어요. 이렇게 샥 돌리는 거. 거기에 우연히 어떤 기술자가 들어가서 이 IP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걸 쳐봅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기 와이파이를 좀 찾아봐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DNS 값이라고 해서 자기 주소 입력하는 것들이 딱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디서 쳤냐면 이 분류기에 붙어있는 컴퓨터, 컴퓨터 노트북으로 쳐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깥으로 와이파이가 되더라. 그래서 핸드폰도 자기 와이파이를 하려고 핸드폰을 이렇게 맞추려고 했더니 그 값은 또 안 되더라. 근데 저 사람 얘기는 그거는 가짜 값을 입력을 해놔서 못한 거다. 또 한 발 나간 결론은 뭐냐면 이 컴퓨터, 이 분류기에는 송수신 장치가 돼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송수신 장치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송수신 장치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분류기에서 분류한 거, 몇 표가 나왔고 누가 몇 표가 나왔고 이런 것들
것들을 여러 가지 장치인데 여기서는 또 신출귀몰하게 QR 코드를 만들었어요. 이 안에 컴퓨터에서 QR 코드를 또 인쇄를 해서 내보내고 인쇄 엔터 값을 탁 치는 순간에 그 값이 날아가도록 무선을 통해서 날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이거 했고, 자, 저는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의혹의 증거를 꼭 찾고 싶습니다. 이번 부정선거는 단순한 숫자 재검표를 통해서는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R 코드에는 선관위가 밝힌 31자 외에 21개의 불법적인 숫자의 조합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여기 김문수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31개라고 했는데 우리가 찾아낸 건 52개의 저희가 숫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선관위는 밝혀야 합니다. 52개. 읽지 못하는 52개면 31개에서 21개의 차이가 나네요. 나머지 21개의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다음에 그걸 넣으면 똑같이 QR 코드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소스 코드도 밝히고 이 해독과 생성 과정을 지연을 통해서 밝히는 바랍니다. 투표지 분류기에는 노트북과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는 투표지에 찍힌 후보 기표를 판독하는 센서와 놀랍게도 QR 판독 센서가 각각 부착되어 있습니다. LG 그램이라고 이번에 LG U 플러스가 계약을 했는데요. LG 그램 노트북에는 윈도우 10 OS와 알 수 없는 특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에는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와이파이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화웨이 중계기는 노트북이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를 특정 IP를 통해 불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장소로 보냈습니다. 각각의 개표 상황표에 부착된 QR코드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표, 개표 상황표에는 그 예시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거기에는 QR코드를 넣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QR코드를 넣었어요. 각각 개표의 상황표에 부착된 QR코드로 총 투표자와 후보별 득표수를 특정 IP로 전송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공급한 회의사는 한틀 시스템이고 무선 중계기를 공급한 회의사는 LG U 플러스입니다. 현재 중요합니다. 현재 개표장에서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군포 물류센터 F1 선관위 임대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요즘에 물류 창고에서 하도 불이 많이 나요. 불 조심해 주시고 검찰은 저기 가서 저 물건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들 중립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저 분류기에 과연 그런 장치들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 검사를 실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개표 상황표입니다. 개표 상황표에 오척 상단을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저게 있으라고 어디 써 있는 게 아닙니다. QR코드를 열어봤어요. 저 열어봤더니 31개가 아닌 밑에 보시면 알지만 모두 52개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 마지막에 0000 많이 가다가 3185 이게 바로 이 투표인 수예요. 자 보세요. 꾸르륵 하고 분류만 하면 되지 시키지도 않은 애가 이 분류기에 지금 들어간 투표수가 얼마인지를 또 계산을 해요.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또 저 QR코드로 만들어요. 그 분류기에서 두들기면 저거는 저 한 통에 투표함이 다 따지면 끝내고 저게 탁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계산 다 해가지고 딱 누르면 저 QR코드가 만들어져가지고 뽀르륵 하고 나옵니다. 뭐 이렇게 똑똑해.
그리고 시키지도 않은 짓을 왜 이렇게 해요? 이거는 너무나 우리 의심을 가는 게 많아요. 의심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거는 검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조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저 QR코드 밑에 있는 52자리에 각각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밝히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주신 존경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요 한마디로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루신이 얘기했습니다. 잉크로 쓴 거짓은 피로 쓴 진실을 결코 덮을 수 없습니다. 링컨도 얘기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순식간 잠깐 동안 속일 수 있으나 나중에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세계의 석학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이었다. 또 많은 통계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피와 눈물, 노력, 또 땀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이 중요한 민주주의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나면 가장 혹독한 검증이라도 거쳐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숙명입니다. 그 검증조차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 불법 선거의 진실이 밝혀질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소송을 함께 담당하셨던 예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계시는 권혜영 변호사님 또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노용 변호사고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또 굉장한 뭐 이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변호사 생활을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검사로 좀 근무했었고요. 이번에 같이 이제 우리 젊은 변호사들이 같이 하는데 굉장히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이제 경자생 60년생이고 사실 60년 전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60년 만에 원래 경자는 해에 이렇게 정말 4.15 이건 3.15하고도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거 제가 이제 사실 이 일에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는 그 전에 조금 뭐 63대 36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좀 이상하다. 왜 민주당 다 이기고 뭐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뭐 바이러스라든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으로 막 선거 운동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확신을 가진 거는 이 조슈아 씨가 저기 나와 있는데 이걸 조작값을 해가지고 딱 적용해가지고 하니까 제대로 가서 정상적인 값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 정말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해도 대박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는 사실은 법과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그 전에 의과대학을 다녀서 조금 들어갔었어요. 그거는 이과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석사과정 하면서 통계학을 그래도 몇 번 강의를 들어가지고 저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다 그러면 그 말을 믿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게 맞다 그러면 그 말을 믿어요. 근데 그거 틀린 얘기를 가지고 자꾸 그럴 수 있다 하면 그거는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그쪽 실질적인 얘기만 많이 주실 테니까 이런 우리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주현 변호사, 이동환, 고정원, 유정아, 김학민 이런 또 청년 변호사들, 장년, 중년 변호사들 그리고 우리 석학 통계학 박사님이 우리 소송을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서울대 원로 교수님 또 여러 가지 통계학 전문하신 교수님들 저한테 자꾸 소스를 주셔요. 그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셔요. 여기도 우리 크리스용 교수님 와 계시지만 그냥 그 교수님한테 그냥 부탁드렸는데 와서 봉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밤에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이 사진 안 찍었으면 제가 억울할 거는 게 아니 이제 처음에 가처분 그 보전처분 결정이 나서 저 이제 서류를 한 3시간을 민경우 의원이 거기 그 법원 그 의자에 기다리다가 이제 접수를 하고 나오면 사진 찍자 그래서 아이고 어색하게 뭐 그러냐 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이기면 정말 대박 사진. 그리고 이 보전처분 결정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선거법을 보고 이제 이렇게 규정을 너무 찾아서 목록을 전부 넣었는데 근데 12번에 이제 전자투표기, 개표기, 기록시 보관함, 투표 집계, 저장 디스켓과 봉인된 공사 열쇠 이걸 기각을 해서 좀 아쉽습니다. 저거는 사실 중요한 투표 기록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개표기 서버 이런 것들이 다 기각이 됐고요. 이거는 이제 또 그 다음에 그래도 참 좋은 판사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신청하고 제가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소송단에 합류를 했는데 그 다음날 결정이 나고 그 다음날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이틀 하루 만에 가서 정신평강에 변호사들하고 우리 의원님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나는 그래서 민경우 의원님을 여기서 자랑하고 싶은데 사실 처음에는 좀 의원이니까 저는 사실 의원들한테 그렇게 좋은 마음이 없거든요. 왜냐면 너무 대하기도 어렵고 뭐 막 대우는 많이 받는데 그렇다고 이 국가적인 위기에 정말 제의를 하는 사람을 잘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저거 현장에 하는데 막 그 양복을 입고 막 바닥에 그냥 해가지고 오히려 보좌관들은 이렇게 서서 보고 있고 의원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거는 이제 민경우 의원 지역분 아닌데 그 옆에 정기령 의원이 2개의 선거구를 같이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전투표지가 남은 거래요. 우체국 박스에. 저게 뭔지 모르고 참 궁금해요. 무슨 사전투표지 자녀가 저렇게 많은지. 저도 사전투표를 했는데 하나씩 프린트해 주잖아, 그죠? 프린트해 주는데 왜 저리 많이 박스채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한 후보가 아니라 같은 선거니 참고를 몽땅 다 같이 뒤져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는 옮겨놓으면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프린트를 해줬거든요. 저거 롤 인쇄용지예요. 저건 내가 보니까 그 전체 선거를 다시 할 만큼 인쇄용지가 저렇게 쌓여있어요. 선관위 참고에.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의심이 많아요. 저렇게 관리하는 법이 아닌 선거가 하나씩 투표지 미리 며칠 전에 인쇄를 하고 모양도 만들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나씩 주고 준 거는 기록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게 선거인 거지. 이런 선거가 굉장히 조작이 가능성이 높았던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실 저는 우리 대법원에도 말씀드리고 싶고 법원에 전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일이 저는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놀란 게 이전에 한번 소송도 했던 일이고 고소도 했었고 그러니까 대법원에도 다 알고 그런 방식의 조작이 이번에 대박 드러난 거예요. 뭐 분류기 거기에 해가지고 이런 조작 콩고에서 거기서 그게 우리나라 미르 시스템 분류기가 거기 가가지고 그 선거 부정으로 전부 다 뒤집어 버렸죠. 볼리비아에 그랬죠. 이라크에 그랬죠. 우리나라 전 세계 아주 이 투표 시스템은 굉장히 악명이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정당에서 선거를 이기는데 이런 건 하나 연구를 안 하고 이런 건 하나 경계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나라 정말 망신이지만 국민들한테 엄청난 이렇게 사기를 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거든요. 이 공직선거법도 이것도 개정을 해놨어요. 원래 그 전자선거는 굉장히 조작 위험성이기 때문에 안 하도록 돼 있는데 2014년도에 규정을 해가지고 특별히 178조 저거는 이제 다만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양당 그 교섭단체들 다 협의해가지고 선거 방법을 다 설명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 사전투표라든지 재선거라든지 개표 진행 또
투표지를 구분하고 그냥 기계장 분류기 같은 거 얘기하는 거, 그리고 아까 개수기 같은 거, 그리고 이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거는 예외로 해놨어요. 그럼 저걸 예외로 해놓으면 다른 경쟁당에서 검토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완전히 바보 취급하면서 이렇게 놀려대고 또 그걸 대법원에서 합법화해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바로 작년 9월 달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다 합법이다 뭐 이렇게 인쇄한 것도 합법이다. 그래 사전관리관 그걸 인쇄하면 안 되잖아. 근데 다 합법이라고 이렇게 다 돼 있고 그 내용도 이런 방식의 조작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에서 2009년도에 선거의 공공성, 국민에 의한 심사 가능성에 요구해서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한 선거 기망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방 전자투표기기 법규 명령을 위헌으로 결정해서 전부 이제 그냥 우리가 하는 보통 방식의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계산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독일은 그렇게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어요. 다른 나라도 많이 이렇게 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전산화 한다고 전산을 장려하고 외국에다 전산을 추출한다고 그러고 아프리카는 우리 돈으로 그런 전산 기계를 갖다 잡아서 선거 조작이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해온 거거든요.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이게 조작이 가장인데 뭐냐면 공직선거법에 의한 통합선거인 명부라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선거라는 각 그 지역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지역에서 그 선거 구민을 다 확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유권자를 동사무소에 다 취합해가지고 한 선거에 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중앙선관위에다 다 전송을 해요. 컴퓨터로. 전송은 중앙선관위는 전체 유권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투표를 할 때 사전투표는 그거다 QR코드든지 뭐 바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컴퓨터로 받는 거예요. 누가 찍었는지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찍은 사람 못 찍게 하는 이런 걸 중앙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데도 왜 중앙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뭐 QR코드 이걸 다 스캔을 한다 그래요. 개표할 때. 그럼 거기에 누굴 찍었는지 저장이 되는데 그럼 대한민국에 500만 원, 몇 천만 이런 개인정보 나는 누구를 찍었는지까지 정부에서 다 디지털 자료를 다 관리를 하면 앞으로 선거는 있으나마나 하는 거예요. 누가 어느 놈 찍는지 다 알아서 슬슬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놀라운 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검찰청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은행이 지금 이렇게 조작 방법 그대로 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그게 무혐의 되고 항고에서 기각되고 그 결정문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일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 순진했어요. 정말 순진한 걸 속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속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인천에 우리 시민연대 우리 또 이렇게 주관하신 목사님하고 이제 올해부터 알고 해서 지난주에는 인천에서 그 아파트 주민들 이제 공연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한 게 사실은 이게 아까 우리 조슈아 씨가 와서 저는 다 알아들어요. 왜냐면 이과 출신이고 기계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잘 몰라요. 모르지만 설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통계고 이렇게 하면 이건 틀림없이 초등학생도 잘 설명만 들으면 다 저건 잘못됐다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교수들이 나서서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럴 수 있다고 하면 뭐라고 그걸 못 돼요. 중앙선관위도 뭐라고 해명하는 거 보면 그걸 보면 더 이상해요. 왜냐면 해명이 아닌 걸 가지고 해명이라고 하고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똑같이 그냥 인터뷰를 시커하면 다른 얘기 한마디를 가지고 그걸 딱 내보내버리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유명한 정훈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월터 리베인 교수님을 소개한 그 교수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아주 저명한 학자들이 왜냐면 사전선거에 유권자 수가 거기 통계 중앙선관위 발표에 있어요. 근데 사전선거는 유권자 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누가 사전선거에 할지 모르잖아요. 유권자는 전체 선거민의 유권자 수가 나오고 거기서 누가 몇 명이 투표를 하고 몇 명이 기권했나 이게 통계인데 관내 사전선거는 유권자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집계할 때 유권자 숫자를 넣고 근데 100% 다 투표했다. 아니면 뭐 한 명 빠졌다.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아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거 잘못된 정보를 들어가니까 뭐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이렇게 쓰레기가 들어가니 쓰레기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막 불러내는. 근데 리베인 교수님 그런 분들이 그렇게 대항을 뭔가 비판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들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면
겸손하게 왜 그런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런 건데 혹시 됐나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정훈 교수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 관내 투표라는 특별한 제도를 해가지고 전산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했더니 정훈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이미 그분은 다 그걸 파악을 하고 저걸 한 거래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 그럼 다 알고 그거 말고 조작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이분이 아주 주변에 또 동료들하고 전부 다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정선거가 맞거든요. 그리고 그 수준은 뭐 볼리비아 이런 수준도 아니고 훨씬 더 질이 나쁜 그런 부정선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180석 국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날 공수처가 생겼죠. 사회주의자 공산화. 이거 막 진짜 바라던 막 저 사람들은 꿈이에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국민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저걸 반대하는데 선거 조작을 통해서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1대 국회는 개헌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말아야 됩니다. 자기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재분배라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저분들은 자꾸 증거를 내라는데 증거는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공 박사님 얘기했지만 표에 다 나와 있는 게 증거고 당신들이 해명을 하고 당신들이 반성을 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밝힐 일만 나와 있는 거지 증거는 100%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정광훈 목사님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스팔트에 전 정말 한 번도 거기 동참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정말 아스팔트에 한 데서 잠을 잘 수가 있나 그런데도 극한 투쟁을 해가지고 그만큼 미래통합당한테 많은 지지를 해줬고 기독당에도 많은 표를 저한테 전화 온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표를 다 도둑질하는 이걸 우리가 두고 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독교인 말이에요. 가톨릭 신자가 단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자결한 게 아니라 단식하다가 굶어서 돌아가는 순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거는 나는 진보에 같이 하면서 인권운동도 했지만 그리고 이제 교회 장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 반대거든요. 근데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과 정의의 이런 싸움인 거지. 악과 선의 싸움인 거지. 이건 당연히 진보가 안 되죠. 우리 민경우 의원님 지역에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랑 사전투표에서 10%를 플러스 받아가요. 근데 민경우 의원님은 한 7점 몇 프로 그리고 이정미 거기도 국회의원이시다. 상당히 유명하고 당대표도 근데 3% 정도를 받아요. 둘이 합치면 10%를 이쪽에 도둑질해 간 거예요. 정의당도 나서야 되죠. 정의당 뭐 심상정 의원 한 명 가지고 정의당 하려면 그렇게 하시라 그래요. 그렇지만 그게 정의라면 그건 정의당은 앞으로 사실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미래통합당 의원들 저도 이제 뭐 의원들 나이가 있으니까 많이 알잖아요. 근데 너무해요 정말. 우리가 왜냐면 그분들을 지지한 거는 우리를 대표해달라고 지지하고 저도 작년에 뭐 이상하게 사회단체장 선거 나라 가면 지니까 굉장히 괴롭고 돈도 잃고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선거 후보가 되는 게 어려운 걸 알아서 전에는 막 비판을 했는데 이번 이제 그 후로는 내가 깨닫고 후보자들 도와드려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격려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분들이 희생하는 거다. 자기 돈 쓰고 시간 쓰고 치면 억울한데도 그래도 나서는 건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적극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를 도둑 맞았다고 몇백 방 증거가 나오고 세계에서 그렇게 다 그냥 논문을 쓰고 외국인들 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정작 당사자들이 이걸 딱 다루고 역풍을 막는데요. 역풍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안 나가면 끝장이에요. 끝장.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런 일을 시작한 거는 시민들이 나서야 된다. 이제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너무 의지하지 말고 제가 아일랜드나 미국이나 이런 번역기에 시민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이루고 발전시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저는 계속 주변에 전화를 해요. 누가 뭐라 그러는지 어떤 분은 저한테 계속 나 미쳤다 그래요. 그래 나 미쳤다. 뭐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미친 게 아니죠. 버튼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꾸 알아가지고 자꾸 전파해야 전 국민이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거짓말한 정권은 끝장내야죠. 네, 감사합니다.
투표 개표 참가민들 하시면서 불법을 목격하셨습니다. 공정선거쟁취연합회 공동대표로 계시는 서한미 대표님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증언입니다. 증언. 네. 이게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잠깐 동영상 좀 보시죠. 저 지금 든 게 무효표입니다. 저 무효표를 개수하는 저분에게 건네줍니다. 저분이 이제 함께 하는데 무효표는 따로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 저분에게 돌려주는 현장입니다. 저 동영상이 한 11초 정도 될 때 나오는 겁니다. 다음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개수기예요. 이 개수기는 지금 세 번째 칸 더불어시민당 개수를 하는데 50장 개수를 할 때 6초 조금 넘습니다. 6초 정도 걸립니다. 예, 50장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수기로 요거는 미래통합당 개수입니다. 얼마나 천천히 하는지 아시죠? 천천히 쉬었다가 천천히. 네. 같은 개수기인데 저 개수기는 아주 천천히. 이게 미래통합당 개수하는 장면입니다. 9초가 걸립니다. 50장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원하는 대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예. 그리고 다음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전투표 반외. 사전투표 반에는 이 편지 봉투에다가 지방에서 서울로 이렇게 배달되는 반의 편지입니다. 저걸 보시면 두 개가 다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룩울룩 20개씩 부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동영상은 저거는 사진인데 저거를 보시면은 20장씩 묶어놓은 상황에서 울룩불룩 다 튀어나왔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사전 투표를 하면 아까 민경훈 의원님이 보내주던 그 투표지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이제 좀 한걸 했는데 길어가지고 이렇게 3번 적는 분도 있지만 제가 투표 참관으로 갔을 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넣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두껍거든요. 다음 사진은 저거 보세요. 블룩블룩. 그래서 이렇게 접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편지 봉투에 넣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본 거고요. 투표 참관을 가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개표장에 나온 투표지입니다. 근데 너무 일정하게 제가 여러 장 찍었는데 한 장만 보냈습니다. 왜냐면 꺼내는데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넣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도 했지만 한숙봉 어머니가 떡국 써놓은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써놓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분리기, 이 투표 봉투를 기계다 절단하는 기계다라면 착착착착착 나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번엔 안 했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그 저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제가 또 하나 있는데 안 나왔네. 거기까지. 그러면서 빼는 작업이 이 뺄 때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세 장으로 해서 다 뺍니다. 정확하게 빼요.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4번 적은 것도 없이 그냥 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왜 이렇게 일정하게 너무나 잘 접어서 왜 어르신들, 청년, 아줌마, 아저씨 접는 사람이 다 다른데 이렇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아까 이 투표지가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사전투표 같은 게 1시간 30분 정도 줄 서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437장이 무효표가 나오는지 우리가 의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웃깁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표투표에 잘못됐던 것들이 관건은요, 얘네들이 이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남양주 같으면 남양주에서 갑, 을, 병 세 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을병은 개표할 때 사전투표가 개표할 때 한 장수 합니다. 거의 테이블이 10개인데요. 1, 2, 3, 4, 5, 6, 7, 10번째 정도 되는 테이블에서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관 외에 사전투표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잘라가지고 거기서 나눠주면 되거든요. 갑을 병으로. 그런데 다 갑에서 병, 병에서 을, 을에서 갑 이런 식으로 봉투를 다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갑, 을, 병 국회의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한 테이블에서 나오는 대로 아까 50장씩 개수하잖아요. 누구누구를 그렇게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봉투에 보낸 곳이 그냥 다 갑을병밖에 없어요. 밑에 갑을병. 그게 34,000장이었습니다. 34,000장을 갑을병을 해주고 1번만 나눠주게 되면 그냥 이 사전 관내 투표지에서 받아본 사람만 그냥 다 당선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예, 관내 사전투표가 이렇게 허점이 있고 아까 또 보셨지만 사전투표에 관내 같은 경우도 관내나 CCTV가 없잖아요. CCTV 달아달라고 우리가 몇 번 항의도 하고 건의도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CCTV를 일부러 달지 않은 이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도 우리가 공영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4.15 총선은 뭐 70석, 50석만 다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총선 자체가 무효입니다. 왜 총선 자체가 무효이냐면 법에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반드시 바코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QR코드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건의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 QR코드로 끝까지 고집한 이유는 바코드에 비하여 QR코드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이 600배가 된답니다. 600배. 여러분, 아까 그 계수기잖아요. 착착착착 천천히 내려가죠. 그러면 또한 우리가 핸드폰으로 QR코드를 딱 스캔했을 때 번호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강남구 누구 아파트 누구가 몇 번 찍었다. 검은 콩 안에 하얀 콩을 핀셋으로 뽑아내서 저 사람 제거해야 하면 QR코드 찍은 거는 다 가능하게 다 이 사람 누가 찍었는지 확인이 다 됩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에서 이게 국민의 보호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려는 이유가 뭐죠? 헌법을 개헌해서 사회주의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자 하는 그런 괴이간의 QR코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QR코드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5구 대선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서도 QR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5구 대선 그리고 6.13 지방선거에서도 QR코드를 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QR코드를 통해서 지금 계속 진지전을 통해서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이 문제 우리는 QR코드 사용했던 모든 것 4.15 총선부터 전면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그냥 몇 군데만 해서 당락이 바뀌었다 해서 민경욱 의원과 또 10군데 그 의원만 다시 국회로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 총선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QR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면 무효입니다. 선거 입력부와 QR코드를 대조해서
찍었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이 QR코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이런 무서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걸 직시하시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생명이 함해 TV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부정선거와 6.25와 안보와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